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호 뉴스입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한국의 전통 악극 홍도야 우지 마라 공연이 23일 뉴욕 대동연회장에서 오후 4시와 7시 30분 연인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로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악극 홍도야 우지 마라 공연이 2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오후 두 차례 연 인원 1000여 명의 관객이 함께한 악극 홍도야 우지 마라는 홍대역의 김혜영 씨와 영호역의 김성태 씨 및 단원들의 열연에 함께 울고 웃으며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옛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빠만이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옛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 오빠의 성공만을 기원하며 가진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동생 홍도아의 애틋한 온누이의 정을 소재로 한 이번 악극을 통해 이민 1세대를 살아온 어르신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애틋한 감동에 젖어 악극 홍도야 우지 마라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홍도야 우지 마라에 대한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우리 삶의 그것을 힘을 보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그 시부모와 며느리와 그 가정의 내용을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브로드웨이 그 화려한 쇼보다도 우리 그 신금을 울리는 이런 연극을 마련해 주신 KNN, NK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민족은 한과 정이 참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을 통해서 우리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정을 통해서 더욱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 본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난 많이 울었어요. 자라나는 한인 2세들에게는 그 옛날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시대 상황을 짐작해 알 수 있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4년간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와 장수만세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은 이번 공연 수익금 중 일부를 뉴욕과 뉴저지 한인 노인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홍도야 우지 마라 공연이 펼쳐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는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감동이 젖어 공연을 감상하면서 귀에 익은 곡들이 나올 때는 박수를 치면서 따라 부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어르신들을 박진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마련한 악극 홍도야 울지 마라 뉴욕 공연이 23일 오후 4시와 7시 30분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공연장을 찾으신 어르신들은 연극이 진행되는 2시간여 동안 흥분된 모습으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옛 향수에 젖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어떤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었나요? 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들 잘하시니까 뭐 어느 부분이라고 할 수 없게끔 다 잘 봤습니다.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홍도가 그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억울함 당하고 그런 제목이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나중에 그 편지가 꿈에 대한 거짓말 편지였다는 거 그것이 밝혀져가지고 그것이 가장 참 좋더라고요. 예. 이렇게 교포사회에서 모두 많이 와주셔서 정말 이 성공적인 작품이었습니다. 23일 뉴욕 공연에 이어 24일에도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오후 4시와 7시 30분 두 차례 공연이 이어집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복싱도장 K2 복싱클럽이 주관하는 골든글러브 아마추어 토너먼트 준결승전이 23일 플러싱 퀸즈 크로싱몰에서 열렸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84년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이어가면서 아마추어 복서들의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는 골든글러브 아마추어 토너먼트 준결승전이 23일 퀸즈 클로싱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골든글러브 행사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K2 복싱클럽이 주관하여 열렸습니다. 84년 골든글러브를 하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청소년 선수들을 이제 키워서 프로 선수들을 만들고 싶어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박싱을 좋아하고 옛날에도 많이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죽어간 스포츠라서 이번에 이제 다시 일으키고 싶은 마음으로 2007년부터 본격적인 골든글러브 행사 지원을 시작한 K2 복싱클럽은
신체의 밸런스를 맞추고 신진대사 촉진과 일상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푸는 등 일상에 활력을 주기 위한 클럽이며 뉴욕 대한체육회,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K2 복시클럽은 코카시안, 아프리카 아메리칸과 멕시칸 아메리칸이 주 회원으로 있고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챔피언 4명을 발굴한 프로코치가 지도하고 있는 복싱클럽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오는 4월 메디슨 스퀘어에서 열리는 결승에 진출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스라엘 지원 식량의 엄격한 분배 모니터링 실시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이날 유엔이 북한의 주민들을 위한 국제적 식량 지원을 호소하고 나선 데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미국은 오랫동안 정치와 인도적인 사안을 현명하게 분리해왔다면서 이런 전통에 맞춰 우리가 지원한 식량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검증할 능력만 있다면 북한의 심각한 기근과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식량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2008년 조지 부시 대 행정부 당시 미국 내 비정부기구 컨소시엄을 통해 시행했던 모니터링 벤치마킹에 엄격한 모니터링을 한다면 우리는 지원된 식량이 의도했던 사람들에게 도달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대북 지원 식량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유아와 임산부, 노인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선적된 식량은 항구에서 북한 내 시도에 분배처까지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방북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다음 달 방북 추진과 관련해 우리도 그의 여행을 잘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하지만 그의 여행은 명백히 오로지 사적인 자격이라면서 그는 공식적인 미국 대표단과 함께 가지 않으며 미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다음 달 중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등 전직 국가수반 모임인 엘더스 그룹 멤버들과 함께 방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로 냉각장치 복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방사선에 노출돼 병원에 실려간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연료봉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작업원들이 일하던 3호기 터빈실 지하 1층에 고여있던 물에서 정상 운전 시 원자로 노심의 물보다 농도가 10,000배 높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터빈실에 고여있던 물을 분석한 결과 1제곱센티미터당 약 390만 베크럴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정상 운영 중인 원자로 노심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수백 베크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빈실 물에서는 정상 운전 시라면 연료봉 안에 들어있어야 할 방사성 요오드 131이나 세슘 137 등이 검출됐습니다. 이후 1, 2호기 터빈실에서도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물웅덩이가 발견되자 도쿄전력은 1, 2, 3호기의 전력과 냉각장치 복구 작업을 중단하고 물웅덩이 제거 작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복구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전 내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됐던 폭발물 탐지 로봇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미국 아이로버사는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에 로봇 4대를 보냈습니다. 아이로버사의 팀 트레이너 부사장은 현재 아이로봇 직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 중이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며칠 안에 로봇이 원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봇들이 원전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카메라를 사용해 원자로 주변 용기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표본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로봇들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메트로 교통카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시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이후 뉴욕시경의 집계 결과 올해 들어 메트로 카드 절도범 체포 건수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도범들은 특히 MTA 직원을 통해 교통카드를 구매할 매표소가 없는 정거장에서 자동 판매 기계를 고의로 망가뜨린 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승객들에게 미리 훔친 메트로 카드를 1, 2달러에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자동 판매기 고장 문제까지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한 기계 수리 직원은 고장 접수된 기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절도범에 의해 파손된 케이스이고 어떤 절도범은 하루에 300에서 400달러의 수입을 거둔다고 들었다며
수리 작업을 할 때마다 밥그릇을 잃은 절도범들이 보복을 할까봐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뉴욕시 교통경찰국은 맨하탄, 브루클린, 퀸스 등에 잠복 경찰을 배치하고 메트로 카드 절도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자랑하는 대중교통시설 덕분에 뉴요커들은 최근 계속된 휘발유 가격 상승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도시를 위한 리더들이 22일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뉴욕 시민들은 하루 평균 16마일의 거리를 운전하고 있어 13.7마일의 뉴올리언스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짧았습니다. 보고서는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전국 51개 도시를 대상으로 자가용과 대중교통 등 시민들의 교통수단 이용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미국인이 자동차로 하루 평균 이동하는 거리는 25마일이었으며 뉴욕시를 포함해 편리한 대중교통시설을 갖춘 도시일수록 운행 거리는 평균보다 최대 50% 가까이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전국 51개 도시 시민들이 하루에 1마일씩만 자가용 운행 거리를 줄여도 한 해 평균 290억 달러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40만 불법 체류 학생 구제를 골자로 한 드림 법안이 뉴욕주 상원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빌 펄킨스 주 상원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뉴욕 드림 액트를 전격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연방 상원 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물거품이 됐던 드림 법안이 주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수혜자들은 주정부로부터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증과 주정부 차원의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주정부 운영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주 방위군에 2년 이상 복무를 하거나 2년 이상 대학에 입학을 해야만 합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상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불안, 일본의 대재앙,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정책 지속,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금값은 10.40달러 오른 온스당 1,438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린드 월독의 스트레이티지 아담 스콜펜스타인은 금값이 조만간 1,5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구리값도 12센트 오른 파운드당 4.43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 규모가 3,0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일본의 피해 복구를 위해 구리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구리값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60%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오디세이 새벽으로 명명된 리비아 공습작전에 대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리비아 군사작전 개시 사흘 후인 지난 20일 전국 성인 975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2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가 군사작전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40%가 다소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들 중 48%는 오바마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군사 리더십에 대해 신중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다고 평가했으며 36%가 우유부단하고 머뭇거린다고 지적했고 17%가 강력하고 단호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9도, 섭씨 영하 2도, 체감온도 21도, 섭씨 영하 3도입니다.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44도, 섭씨 영상 6도, 밤 최저 기온 26도, 섭씨 영하 3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3월 25일 금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뉴욕주 내 대부분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아시안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서스국이 24일 발표한 뉴욕주 2010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퀸즈의 아시안 인구는 51만 1,787명으로 10년 전 39만 1,500명에 비해 30.7%나 늘었습니다. 이는 뉴욕주 가운데 최대 아시안 인구 규모입니다. 퀸즈에 이어 브루클린의 아시안 인구 26만 2,276명으로 지난 2000년 대비 41%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맨해튼의 아시안 인구는 17만 9,552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24.2% 늘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8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제29대 뉴욕 한인 경제연협회장 선거에서 강병목 이사장이 당선됐습니다.
강 이사장은 24일 실시된 투표에서 총 68표 중 35표를 얻어 33표를 획득한 민승규 회장을 불과 2표 차이로 앞서 승리했습니다. 지난 1989년부터 경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해온 강 당선자는 재무, 총무, 감사, 부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커스텀 주얼리 수입업체 오블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짜신문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퀸스 지역 스쿨버스를 운전해온 2명의 남성이 23일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퀸스 검찰에 따르면 체포된 멜 멜리언과 조지 곤살베스는 면허증 갱신 과정에서 차량국의 얼굴 인식 장치를 통해 발각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곤살레스의 실명 면허증은 무려 15년 전인 1996년 정지됐고 메리온의 면허증 역시 2005년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가밀리언 복권 1등 당첨금이 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5일 추첨하는 메가밀리언 1등 당첨금은 24일 현재 3억 400만 달러지만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최종 당첨금은 3억 120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첨자는 1억 9800만 달러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불법 체류자 잔원을 일컫는 이른바 앵커 베이비가 매년 30만 명씩 태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워싱턴의 반이민단체 이민연구센터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가운데 불법 체류자 부모를 둔 신생아는 해마다 약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뉴욕 시내 공립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최소 13% 이상 심화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 교원 노조가 23일 발표한 보고서는 뉴욕시가 최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직원 6천여 명에 대한 해고 가능성을 언급한 뒤 과밀학급의 심각성을 수치로 진단한 관련 기사의 첫 공식 데이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 예산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 폐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2012 회계년도 예산 규모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주의회에 대해 앤드류 쿠오모 지주사는 주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론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5대 뉴저지 한인회 신임 이사장에 박종성 씨가 선출됐습니다. 박 이사장 당선자는 23일 열린 첫 이사회에서 31명의 이사 중 참석한 28명의 이사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선출됐습니다. 1977년 연방국무부 초청으로 이민 온 박 당선자는 건설업계 종사하며 중동과 베트남 개발 등에 참여했고 5년 전부터 용역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베트남에서와 합작해 인력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박 당선자는 현재 한밭교회의 장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5일 금요일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오갈 데 없는 노숙인들을 돌보기 위한 한인 노숙인 쉼터를 위해 기금 마련을 합니다. 4월 7일 오후 7시 세계 선교나눔회 주관으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모금된 기금은 노숙인들에게 간단한 간식과 음료, 휴식 공간 및 단기간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피아이 데이케어가 3월 2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편안한 공간으로 2살부터 6살 아이의 당일 등록 시 20%의 할인 혜택도 적용됩니다. 또 타올과 티셔츠가 무료로 제공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욕시경과 교통국, 엘름허스트 커뮤니티 센터가 공동 주관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및 강좌를 실시합니다. 뉴욕 한빛교회에서 3월 31일 진행되며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는 뉴욕시 교통국에서 자전거 안전용 벨과 기타 용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KCC 한인동포회관과 뉴저지 버겐카운티 노인복지과가 협동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은퇴노인 사회복지 혜택 무료 특강이 3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강좌는 5주간 이어지며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클리브랜드 뮤지엄이 오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국과 일본 미술의 비교 전시회를 엽니다. 한국과 일본 시와 서화에 나타난 문인 취미를 주제로 한 이 전시는 한국과 일본의 예술가들의 회화, 서예, 공예 등 한시를 융합시킨 작품 80여 점이 소개됩니다. KCC 한인 동포회관이 좋은 분께 선물하는 비단 소품 무료 워크숍을 엽니다.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선착순 하루 6명을 대상으로 비단 책갈피, 비단 다이어리 커버링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나를 부르는 숲입니다. 나를 부르는 숲은 20년간 영국에서 살던 빌 브라이슨의 책입니다.
20년 만에 고국을 다시 찾는 그는 고국과 친해지기 위해 조지아주에서 메인주에 이르는 3,360km의 애팔레치아 트레일 종주를 결심합니다. 고요한 숲과 반짝이는 호수의 놀라운 경치를 선사하며 천재적인 유머가 담긴 책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 365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H-1B 비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4월 1일부터 2011년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H-1B 비자를 접수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OPT를 하는 도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OPT가 5월 달이나 7월 달에 많이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H비자가 10월 1일부터 시작하므로 꼭 그 전날인 9월 30일까지 꼭 합법을 머무르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좋은 것은 이 OPT 합법 기간 도중에 H1 비자 접수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저절로 9월 30일까지 연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가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KNN 정오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